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을 했는데 명단은 쭉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한 일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 체계를 무시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일제배상금 대법원 판결했는데 예. 그거 완전 무시하고 얘기 대일 변제 우리가 대신하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대통령 사면권 남발이죠. 헌법에는 보장돼 있지만 어쨌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석 달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김태우. 예. 예. 사면을 해버리고 또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강서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희망하는 듯한 그런 예. 또 발언을 하고 헌법 무시, 국민 무시, 사면권 남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대통령이 이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시그널을 준 걸까요? 국민의힘에? 보통 이럴 때는 아전 인수기역 해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선거 앞두고 나를 사면한 것은 나에게 출마 자격을 준 거다. 그건 출마하라는 거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아전 인수기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제 국민의힘이 매우 고약하게 됐죠. 이제 김태우 전 청장은 나를 사면해 준 대통령의 뜻을 보라 이렇게 예. 얘기할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를 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상당히 곤란해졌고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거나 김태우 전 구청장은 안 된다거나 그러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거냐 또 이렇게 그렇게 될 공격할 수가 소지도 많이 있는 거죠. 나와서도 사실은 승산이 지금 높다라고 말하기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 이렇게 된 마당에 나와서 심판 받아라. 그러면 민주당은 땡큐입니까? 저희는 모든 선거는 예. 끝나야 봐야 아는 거고. 예.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잼버리 대회는 끝났는데 네. 우리가 몇 대 몇을 어제 그제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몇 대 몇? 몇 대 몇?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99대 1. 99는 현 정부 책임이죠. 현 정부. 왜냐하면 예. 예를 들면 예. 축구 국가대표가 대패를 했어요. 예. 그리고 막 관중석에 물병도 날라오고 막 했어. 예. 이렇게밖에 못하냐. 예. 그러면 보통 축구 감독 그렇죠. 이 경질되거나 사과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축구 감독이 내 전임 축구 감독 때문에 졌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 출범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전 정부 탓을 하면 현 정부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네. 전 정부 탓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윤석열 정부를 인정 못하는 것 같아요. 대선 불복 세례가 아니에요? 예. 지금이 문재인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라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면 잘못됐으면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전 정부 탓을 해. 그럼 현 정부는 없다는 거 아니야. 책임만 없는 게 아니라 정부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무한 책임을 질 정부가 없다. 조직에는 장관이 3명이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예. 이걸 갖고 왔어요. 예. 추진 체계도. 새만금 잼버리 추진 체계도 이게 보면 조직도가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예. 전라북도는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조직 체계상. 저 위에는 누구예요? 제일 위에는 예. 무슨 고문단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예. 모든 조직대에 예. 뭐냐면 정부지원위원회. 예.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예, 부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고요. 간사가 여성가족부 고공단. 고위공무원단. 네, 그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지원단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원실무위원회는 예. 위원장이 여가부 차관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직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여성가족부가 메인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리고 조직위원장은 공동위원장 5명이 있어요. 예. 정부 부처 장관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그거의 조직위 사무국은 역시 여성가족부. 그리고 총괄기획본부, 대협력본부, 행사,
운영본부, 지원본부, 시설본부, 안전관리본부 이게 다 여가부 소속 조직위원회거든요. 그리고 주관 기관이 있어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이게 이제 주관 기관이거든요. 법적 근거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5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재단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재단을 지휘 감독하는 관청은 여가부. 아, 그것도 여가부예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조직 관계상을 보더라도 전라북도는 조직 관계에서 이 포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세요. 1% 정도 되죠, 여기에.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지방자치단체 전북은 전북 부안은 일부 기반 시설 설치 지원. 일부라고 돼 있어요? 일부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마치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까 축구에 비교했잖아요. 예. 이제 전라북도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거기서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크게 졌어요. 예. 그럼 이제 관중들이 막 왜 졌냐 하고 막 이게 왜 이렇게 경기력이 떨어지냐고 막 하면 축구 감독이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하든가 경질을 하든가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장이 왜 전주에 있냐. 전주시장 책임져라. 이런 격이에요. 근데 그 갯벌에 한 거는 좀 무리한 거는 좀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잼버리 유치하고 할 때 지금 정부 여당 그때 당시에 야당 이런 데서 그러면 그걸 예상하고 반대했습니까? 오히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1년 전에 해충 문제, 방역 문제, 위생 문제, 보건 환경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철저하게 대비해라. 다 얘기를 했어요. 하겠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잼버리 대회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이거는 전인 축구 감독으로서 축구 팬들에 대한 위로죠. 위로다. 네. 예. 그 현 정부를 비판한 측면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이러고 또 BTS, 기생충 등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위상도 높아지고 코로나 방역 선진국, 문화 강국 이런 타이틀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문화 강국 행사는 또 끝내주기 잘하는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면은요 전임 정부에서 유치한 거지만 9개월 만에 평창 올림픽 제일 잘 됐다는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을 치룬 경험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망했을 국민들에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위로하는 거죠. 그 대통령실은 문화일보 사설을 인용하면서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하네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다. 네. 아니 그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모든 것이 다 내 책임 같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지는 일에 최종 책임자, 무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는 거잖아요. 그걸 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은 무슨 책임을 지는 거죠? 대통령이요.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취임 선서 나와 있거든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란 무엇이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얘기했죠. 국가 구성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또 주권 또 영토. 어우 100점.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러면 국민을 지키는 거거든요. 보호한다는 것은. 국민의 뭐죠? 생명과 안전이죠.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된 분이 나는 책임 없다. 전 정부 책임이다. 그러면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 출근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본인이 출근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내일 모레 검찰 출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동의안 뭐 이런 이게 이제 임박한 듯한 분위기잖아요. 진짜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정치적 관례라면 대선 때 벌어졌던 고소고발전, 선거법 위반은 다 취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이긴 쪽에서. 예. 근데 그것도 어쨌든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소가 예. 됐죠. 예, 예. 그때 이재명 큰일 났다. 이제 민주당 이제 폭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있었죠. 예. 대장동 가지고 하늘이 두 쪽 날 것 같았죠. 뭐 400 몇십억 뭐 지금 저수지. 뭐 예. 그렇죠. 고요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성남 FC 가지고 또 민주당 폭망했다 또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고요해요. 성남 FC는 아직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백현동 이거 꺼내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북송금 이런 거.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마지막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니까 계속 다른 사건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나는 국민들의 그리고 뭐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끝낼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오비이락인 예. 것처럼 무슨 정권이 위기를 맞으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소환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유죄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유죄 이미지를 입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예. 저는 그래서 뭐 이미 검찰에 당당히 출석하겠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고 그거 말고 어떤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다른 그래서 예.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00번 넘게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돈을 먹었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못 잡아놓는 거예요. 검찰은 계속 이제 뭐 하는데 검찰의 무능인가요? 이런 식으로 1년 넘게 막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럼 당 내에서 뭐 소수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 가결 당론을 말을 해달라. 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왈가왈부 안 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의원들의 주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의원들이 네. 처음에 체포동의안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를 왜 잡아가려고 그러냐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검찰을 비판했던 사람들이라면 좀 합리성이 있죠. 예. 근데 그때 그랬던 분들인가요? 이래도 이재명 비판, 저래도 이재명 비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죠. 이원욱 이상민 말씀하시죠. 뭐 하여튼 저는 실명을 거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가족으로 치면 예. 아버지를 막 잡아가려고 그래. 근데 가족들이 봤을 때 무고해.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가족 중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잡아가세요. 이러는 게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 당대표가 또 아버지는 아니죠. 이렇게 제가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게 제일 싫어. 이 대통령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막 이러면 북한 같아 가지고. 아니 근데 싫어. 제가 가족으로 당대표도 아버지 가족으로 금지. 자 그럼 KBS 사장으로 비교할게요. 예, 잘못한 게 없어. 예. KBS 사장 막 잡아가려고 그래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근데 제가 없어. 제가 보니까 예. KBS 직원들이 보니까. 근데 몇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KBS 사장 잡아가세요. 당장 구속시키세요. 예. 그게 맞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지란 예. 같은 방향을 보려고 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당이니까. 동지적 관점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정당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KBS 말씀하셔서 KBS나 MBC 같은 경우에 지금 이사 뭐 다 해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해임했고. 이게 이제 MB 정권 대자부 같아요. 예. 그때도 이제 생각해 보면 KBS 정현일 사장 내쫓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무죄로 판결되고 손해배상까지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제가 KBS 앞에 와서 정현일 사장 잡아가지 말라고 데모에다가 예. 경찰이 연행까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군요. 그때 최경영 기자도 뭐 예. 모처에서 열심히 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 그때 우리가 많이 주장했던 것이 MB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있다. 그리고 그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MB 정권의 MB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를 또 국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동관 씨가 뭐 하고 있었죠?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그랬죠. 한 것으로 예. 추정되고 의혹을 받고 실제로
문건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문건도 많이 나오고 어제 예. MBC 보도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의 기준이 그때 언론 장악 잘했어. 이런 평가에 의해서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재등용하는 건 아닌가. 이게 이름처럼 이동하면서 관직을 맡아요. 정권을 이동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동관 씨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현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쫓겨나는 사람이 예. 무슨 합법적인 절차라든가 뭘 잘못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이거는 언론 장악을 위해서 나를 쫓아내는 거다. 그러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지금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10월이나 11월까지 뭐 경영진이 교체되고 만약에 정권이 바라는 게 진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프로그램도 폐지되고 뭐 해서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런 식의 어떤 방송이 된다면 정권에 유리한 거 아니에요? 총선이나 뭐 이럴 때. 작용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죠. 예. 아니 전두환 군사 독재 때 정경들이 학생들 막 곤봉으로 패고 사람 고문하고 그러면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라. 반대운동 투쟁하지 마라. 그런다고 투쟁 안 합니까? 저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더 높이 튀어오르게 돼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런 법조계에는 법꾸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계에는 방꾸라지가 있어요. 이런 방송계 미꾸라지들이 예. 흙탕물을 일으킨다 한들 결국은 그 물은 정화되게 돼 있다. 정화될 것이다. 네. 예.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 그 사망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게 결국은 수사를 축소 은폐한 게 아니냐. 모처로부터 뭔가가 날아온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뭐 대통령실에서 무슨 해명을 하든 국민의힘이 뭔 해명을 하든 양평 처갓당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그냥 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어? 그럼 고속도로 종점을 왜 변경했겠어? 뻔하지 뭐. 그냥 이건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통념적인 그렇죠. 것. 예. 이거 해병대 있잖아요. 이거 해병대 게이트로 이제 비화될 조짐인데 예. 박정훈 대령이 KBS 사사건건에 나와서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 제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인데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병대 대령이에요. 아들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입니다. 그럼 앞으로 군생활 해야 돼요. 그렇죠. 아들에게까지 영향 피해가 미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자꾸 무슨 집단혁명 수괴죄로 예. 뭐 입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미 장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 예. 장관 결재를 했어요. 수사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됐네.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래서 장관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이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때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봐주기하고 짬짬이하고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찰이 무조건 넘겨라. 기초 자료만 조사해서.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 경찰청이 넘겼어요 이미 수사 자료를 예. 장관 결재받고. 근데 그걸 또 뺏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뺏어갔겠어요? 그러면서 수사 내용을 자꾸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판으로 치면 차 떼라 포 떼라 막 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단항명.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이 집단항명도 아니지만 예. 집단항명을 치면 뭐 믿고 하겠어요. 장관이 저는 결재받고 했다. 그러면 장관은 집단항명 수괴 교사죄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 장관 결재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막 했다면 수사단장이. 그렇죠. 예. 그러면 왜 네 멋대로 해? 왜 결재도 안 받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예.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뭐 사단장 이런 데까지 다 결재를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관 결재 받은 사항을 그 다음날 이첩을 했는데 예. 그 다음부터 뭐 여기저기서 전화 걸어가지고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자기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외압으로 느꼈다. 그러면 예. 양평땅 종점 변경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짐작해 버려요. 민주당 이걸로 특검을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미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형편이 됐고 그리고 또 해병대 수사에서 기초 자료 수사한 거 이것도 어떻게 훼손될지 모르고 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보고 뭐냐면 딱 떨어지는 건이다. 특검에. 딱 알겠습니다. 맞는 건이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펀치. 오늘 제가 너무 딱딱하지는 않았죠? 아니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